아주 오래전 삼척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닷물 도깨비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그린길이라는 이름의 도깨비였습니다. 그린길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장난을 즐기는 도깨비였고 바닷가 근처에서 이따금씩 사람들에게 모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린길이를 볼 때마다 행운이 온다고 믿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어느 여름날 저녁 마을의 젊은 어부였던 명찬이는 애가 저물기 전에 하루에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평소와는 다른 조용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바다에서 늘 들려오던 파도 소리마저 잦아들고 바람도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수면 위로 비추던 은은 푸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변의 거대한 바위 위에 앉아있는 그린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린길이는 인간의 얼굴을 푸른 빛의 도깨비였으며 그의 존재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린길이가 명찬이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찬아, 수고가 많구나. 너는 항상 성실한 어부로서 마을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 오늘은 특별히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이곳에 왔다 라고 그린길이가 말했습니다. 명찬이는 놀랐지만 그린길이의 말이라면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린길이는 자신이 100년 전에 이곳 바다를 한 차례 푸르게 물들일 수 있게 된 전설의 주인공이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평생 동안 건강과 번영을 누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명찬이의 그날 고생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어망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어망은 그린길이가 직접 바다에 힘을 모아 만든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삼척에서 제일 풍족한 어획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찬이는 그린길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어망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날 그는 그 새로운 어망을 사용해 조업을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다에 어망을 던지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가득 잡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잡은 많은 물고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삼척 마을은 그로 인해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 명찬이와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린길이가 나타난 날을 기념하며 많은 물고기를 잡아 나누는 축제를 열게 되었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삼척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그린길이를 회상하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 자리잡은 김천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계절마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여러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던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여우 정령에 관한 이야기였다. 김천의 깊은 산속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여우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이 여우 정령은 천년의 세월을 살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을 자유롭게 변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진정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김천의 한 젊은 농부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농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게. 그 순간 농부의 앞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농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가 이 산의 주민이라 소개했지만 농부는 그녀가 바로 그 소문으로만 듣던 여우 정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농부에게 친절하게도 길을 안내해 주었고 농부는 그녀 덕분에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농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날 이후로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농사일에서 특별히 큰 성과를 올리며 그의 농장은 풍요롭고 번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그가 만난 신비로운 여우 정령 덕분이라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믿게 되었고 여우 정령에게 매년 봄마다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젊은 농부가 만난 신비로운 여인의 이야기는 김천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도와준다고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김천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김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어쩌면 그 여우 정령이 미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 영월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영월은 산세가 험하고 강이 풍부하여 물고기가 많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해마다 있는 가뭄과 홍수로 마을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산신령과 마구 할머니라는 두 명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존재가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들의 관리를 받기 위해 매년 봄이 되면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마구 할머니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며 마을의 농작물이 크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산신령은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경고하며 홍수나 가뭄을 피할 수 있게 자연을 잘 다스려 주었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해 큰 가뭄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텃밭이 마르고 강이 말라붙어 매우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고민 끝에 산신령과 마고 할머니 앞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산 깊은 곳에 위치한 마고 할머니의 신령한 동굴과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높은 봉우리로 각각 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장로들은 마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고 할머니의 동굴 앞에 도착한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귀한 쌀과 잡곡 그리고 잘 익은 과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바치면서 마고 할머니께 가뭄을 없애고 농작물이 무사히 자랄 수 있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고 할머니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장로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듣고 딱딱하게 굳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줄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산신령을 찾아갈 때는 한 명의 청년이 자원했습니다. 그는 산신령 봉우리로 향하는 고된 여정 동안 위험한 짐승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후 그는 산신령을 위한 비리를 불며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산신령은 그 청년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하여 나타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산신령은 청년에게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가르치고 이번 한 번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보호막을 쳐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장마철이 되어도 불구하고 뚝도 넘치지 않으며 마을은 큰 피해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수호신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월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민속신앙으로 지금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신령과 마고 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들이 자연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이야기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강릉의 작은 마을은 깊은 산속에 그 비밀을 숨겨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바란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한자로 바란, 과길이라는 뜻이 합쳐져 깃발을 세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바람도 얌전히 지나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바란길은 옛날부터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있었다. 마을 한복판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봄이면 느티나무 주변에는 작은 종 이깃발들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이 운을 기원하며 붙여놓은 것들이었다. 이 전설은 긴긴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해진 이래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느티나무 앞에 모여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깃발 축제라 불리며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릉 인근의 많은 사람들도 참여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고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푸른 하늘만이 그들을 반겼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마을 회관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느티나무의 희생을 드려라. 그리하면 하늘이 감응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이튿날 새벽 첫 번째로 잡은 물고기와 새로 수확한 쌀을 느티나무에 바쳤다. 신기하게도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원한 빗줄기가 마을을 적시기 시작했다. 이 기적같은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신성시하며 매년 봄이 되면 깃발 축제를 이어갔다. 깃발 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화려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담은 깃발을 정성껏 만들었고 느티나무에 다는 것만으로 운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깃발 축제 동안에는 다양한 전통 놀이가 함께 열려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한국 전통 음악, 색색의 한복을 입고 춤추는 아이들, 그리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민속 음악 공연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설 속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깊은 신앙과 문화로 자리 잡으며 오늘날까지도 강릉 바란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마을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고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선조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하였다.